시동을 딱 걸었는데 말이죠. 네. 내가 말하는 세단은 이런 거였어. 조준영 별로 그렇게 상박한 인간 아니네. 이거 뭐야? 아. 네, 최준영입니다. 날씨가 드디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긴 한데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년이 다 가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1년 가만 생각해보면 뭐 무슨 일 했나 생각해보면 항상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나이 들어갈수록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야 될 텐데 싶은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저를 좀 재미있는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고 항상 자부하시는 우리 한지훈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옆에 이렇게 투샷으로 잡히면 제가 좀 많이 비교될 것 같은데. 방송 출연한다고 없었습니다. 네, 우리 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진심이십니다.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늘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재밌게 살려고. 예. 제가 이렇게 한 선생님이랑 방송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뭐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차, 카메라, 예, 심지어 뭐 요트,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거 언제 다 그거 아시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갔죠.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분명해서 네. 그거 즐기기에도 24시간이 부족하다. 너무 멋있게 포장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이제 차도 이제 좋아하시죠, 보면은? 저는 2종 소형 면허부터 예. 1종 대형 면허, 그리고 1종 대형, 트레일러 면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추레라. 예, 추레라. 예. 그거 이제 후진하려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막 그 하늘이 빙빙 도는 그런 거. 그거 아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꺾어야, 내가 우측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꺾어야 이게 그렇죠. 들어가는. 예전에 한번 누가 트레일러 뒤에 붙여놓은 거 한번 네. 작은 거 한 번 더 갔다가 캠핑카 운전할 때.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왕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오디오긴 잠시 접어놓고 차 이야기 한번 해보죠. 보면은 T 말고 카. 저는 이제 차는 원래 굴러다니면 차다. 네네. 언제나 이런 마인드. 뭐 차 껍데기는 내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예,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세단을 사실 원하는데 네. 뭐 저희 와이프나 아이들이나 네. 다 세단은 싫대요. 그래서 지금 강제로 지금 SUV로 이제 지금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세단이 그러면 왜 싫냐? 네. 그랬더니 애들은 이제 뒷자리에 앉잖아요. 네. 운전하면은 감옥 같다는 거예요. 뒷좌석이 좀 높죠. 요즘 차들이 세단이.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뒷좌석에 앉으면 약간 이렇게 감옥 같아지는. 이렇게 창문도 이렇게 좀 그렇죠. 좁아지고 작아지고. 오늘 제가 타고 온 차에는 외관 모델이 있는데 네. 그 외관 모델은 뒷좌석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세단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뒷좌석에 눌리면은 예. 이 수평을 보조해주는 그런 장비가 있었어요. 오. 요즘에는 대부분의 특히나 세단은 예. 패밀리카로 쓰다 보니까는 예. 뒷좌석에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예. 그러면은 뒷좌석에 무게가 얹어져야 수평이 맞춰지죠. 이렇게 사람이 앉으면 내려앉는데 네네.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죠. 처음부터 약 높여놨다. 그냥 그게 기본적으로 공기저항 계수와 연관되어 예. 있는데 예. 이게 높아지면은 당연히 공기저항 계수 높아지고 네. 그러면은 연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연비 때문에 차들이 정말 0.1km라도 더 늘리려고 난리를 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은 보통 이제 세단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앞좌석, 뒷좌석, 뒤에까지 라인이 이제 수평으로 이제 쫙 그렇죠. 이렇게 요렇게 맞고 네. 적당히 이제 오버행도 좀 이렇게 그럼요. 있고. 좀 저는 사실 옛날 감성인가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요즘 세단 이 뒤쪽에서 보면 네. 이 트렁크 높이가 거의 뭐 이 옛날 SUV 높이만큼 그렇죠. 이제 높아졌고. 그게 안전 규정 때문에 그런가요?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앉는다는 가정하에서 네. 그래야 무게중심이 딱 맞았을 때 차체가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관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세단은 싫다, 답답하다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좀 높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레이인데 예. 레이도 일단 타보면 높잖아요. 보면은. 높죠, 예. 실내도 상당히 넓고.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단의 꿈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따가 제가 오늘 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세단 같은 차를 가져왔으니까는 그거 한번 타보시죠. 예. 그럼 이왕 뭐 차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사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풍류를 즐기시는 분일 테니까 한번 제가 평소 궁금해하는 이 차에 관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저는 네. 이 세단에 대한 로망도 있고 지금도 사실 꼭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저는 수동 변속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요즘에 차가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게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 제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압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클러치가 있으면 되게 불편하다. 네. 뭐 이제 힘들다. 운전할 때 발목이 네. 나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도 네. 한데 저는 그 수동 변속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기계를 제대로 내 의도대로 직접, 움직인다. 예. 그리고 적당히 이제 RPM을 딱 올려놓고 네. 이제 바꿔서 뛰어나갈 때 그 느낌이 참 좋은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수동 변속기 차들은 안 나올까? 안 찾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일단 부연부터 하자면은 제가 수동 변속기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1단이랑 2단 그리고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저단 기어에서 변속할 때 기어가 탁 맞아 물리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 느낌이 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딱딱 예. 변속할 때마다 예. 느낌이 딱 오고 내 생각했던 대로 그게 이제 고단 기어는 그 느낌이 좀 덜한데 덜하죠. 예. 뭐 주로 옛날 저도 뭐 옛날 다 스틱으로 이제 모르고 네. 다녔을 때 끽해봐야 이제 5단이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뭐 4단도 있었어요. 이제 잘 있었죠. 그런데 그 느낌을 요즘 사람들은 그 느낌을 모르죠 일단. 젊은 분들 보니까 운전면허가 아예 자동 자동 변속기 면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운전면허 적성 검사 때문에 네. 이제 간만에 그 면허 시험장을 방문했는데 예전하고는 가장 달라진 점이 그렇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는 다들 이렇게 언덕에서 이 그렇죠. 부릉부릉 하다가 이제 시동 꺼지거나 그렇죠, 뭐 이제 굉음들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엔 다들 자동 변속기로 아마 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면허 시험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 변속기라는 게 등장한 거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편하게 해주려고 나온 거죠. 보면은.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동 변속기는 시동을 꺼트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클러치가 네. 고성능 차일수록 되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내가 많이 막히니까는 네. 그 자동 변속기 차가 훨씬 더 편하죠. 지금도 유럽에서는 네. 수동 변속기 훨씬 더 많아요. 유럽 하니까 생각나는 게 2009년에 이제 노르웨이를 갔습니다. 네네. 노르웨이를 갔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이제 뭐 차를 빌려서 주말에 좀 다녀보자. 네. 뭐 그러죠. 뭐 그래서 이제 차를 막 렌트를 하려고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출장비에서 허용 가능한 액수로 보면은 다 수동 수동 변속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다닐 만한 데를 보니까 한 1,500km, 한 1,600km 정도를 예.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네네. 일요일까지 이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림이 그러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세 명이서 나눠서 예. 이제 뭐 500km씩 하면 되지. 뭐 딱 했는데 가서 그 노르웨이 그 피오르 길을 한번 딱 보시더니 다들 이제 막 핑계를 막 대시는 거예요. 나 사실 안 한 지 15년 됐어. 물론 뭐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할만했는데. 예. 그래서 1,600km를 혼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수동 변속기 차들이 좀 옵션으로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는데 아마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남겠죠, 보면. 그게 결정적으로 아우디에서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에서 네. DCT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듀얼 클러치를. 듀얼 클러치. 듀얼 클러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포르쉐에서는 PDK를 만들고 PDK가 997 후기형 모델부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 PDK가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는 아무리 프로 드라이버가 변속을 하더라도 이 성능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포르쉐 터보는 그때부터 아예 포르쉐 터보가 수동 변속기가 없어요. 자동 변속기만 장착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그냥 감성이군요. 이 수동 변속기.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그 런치를 할 때도 내가 아무리 클러치를 잘 밟는다고 하더라도 자동 변속기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변속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예. 역시 이거는 감성으로. 그렇죠. 감성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차 이렇게 디자인들을 이렇게 쭉 여러 차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는데 하나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좀 씁쓸하다고 그래야 되나? 차 모양들이 뭐 브랜드와 상관없이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사실 차 이렇게 브랜드 가려놓고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전혀 뭐 이게 그건가? 저게 이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혼다 어코드 예, 예. 도대체 몇 세대야? 12세대인가? 11세대. 그쯤 12세대쯤 네, 뭐 새로 예, 론칭했다고 예, 예. 뭐 이렇게 메일이 이제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열어봤는데 10년 전에 차가 변한 게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토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나온 차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그 산타페 똑같죠. 예, 똑같은데 차값은 한 2배 이상, 예, 예. 한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면은. 일단 자동차 디자인을 새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다가 네네. 그 다음에 요즘에 자동차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대부분 끝에 올라가면 환경이라는 게 생기는데 환경 문제, 예, 환경 예. 이슈, 예, 환경 이슈가 environmental. 생기는데 예, 거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 저항 개수라는 게 예. 차가 일단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거기 예. 조금 변경하면은 낮아지면 좋지만은 보통 예. 낮아지기보다는 올라가는 일이 많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공기 저항 개수가 거의 한계까지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더 좋아질 수는 없다. 예, 더 좋아질 수는 머리 없다. 쥐어 짜봐야. 예. 그러면은 딱 그 일정된 틀이 만들어진 일정한 틀이 만들어진 거죠. 예, 예.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면은 예. 혁신적인 디자인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공기 저항 개수는 높아질 확률이 커지니까는 이게 결국엔 연비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껍데기의 모양을 파격적으로 바꾸기는 힘들다. 쉽지 않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그 디자인을 바꾸는데 옛날보다 훨씬 많이 돈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제 크게 말아먹는다. 그 비슷한 예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volkswagen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가 뭔가요? 폭스바겐? 예. 골프. 골프죠. 예. 골프는 내연기관 차가 지금 세대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안 만든다고. 더 이상 안 만들죠. 예, 예, 예. 왜 그럴까요? 높아지는 환경 기준을 못 맞춰서? 환경 기준은 맞출 수 있어요. 예.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개발비가 예. 개발비를 뽑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차는 싸게 팔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싼 가격으로는 더 이상 폭스바겐도 더 이상 개발비를 맞출 수가 없다. 폭스바겐조차도 조차도 맞출 그래요. 예. 사실 지금 토요타, 뭐 폭스바겐 이 이제 1, 2등을 다투는 세계에서 그렇죠. 생산량으로 보면은 네, 그렇죠. 천만 대 훌쩍 뛰어넘는 근데 그런 회사들도 이제 소형차에서는 그걸 빼요. 그래서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내연기관 골프는 더 이상 없다. 내연기관 골프는 더 이상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간다. 그렇겠죠. 예. 하긴 뭐 얼마 전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아마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유럽에서도 소형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일러스트랑 같이 이렇게 다 차들이 커진다. 예. 뚱땡이가 이제 등장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길도 좁고 좁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소형차가 당연한 걸로 했는데 일단은 사람들도 큰 차를 좋아한다. 예. 일단은 편하고 여러 가지 뭐 장비도 이제 붙어 있고 옵션도 많고 옵션도 예. 많고 그런 예.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소형차를 만들어서는 더 이상 이익을 낼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소형차는 정말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전기차가 있잖아요. 전기차. 아니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다 전기차들이 좀 이렇게 커지는 큰 차들부터 먼저 되는 이유가 이왕이면은 이제 큰 차에 배터리를 실어야 뭐 사람들이 원하는 400km, 500km 이렇게 예, 전기차 용량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래야 돈이 되죠. 비싼 차여야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는 비싼 차가 마진이 크니까요. 비싼 제품이. 그러면 이제 폭스바겐에서 골프 같은 게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네. 그러면은 그 골프급 정도 차종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가 알만한 회사 중에 이제 뭐 있죠? 보면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 아니면은 저기 뭐죠? 그 폭스바겐 계열 중에 이제 저가 라인업 있잖아요. 네네. 뭐 다치아 뭐 이런 예. 이런 쪽에서 그 정도 아니면 중국. 예.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 1등을 했다. 뭐 네네. 수출 뭐 1등을 했다 그러는데 중국은 다 이제 그 전기차니까 예. 내연기관 차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한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디자인은 이제 앞으로 예. 이제 계속 비슷비슷한 그 범주에서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크게 변한 데가 한 군데 있죠. 어디? BMW. BMW는 그 콧구멍이 점점 커지는 쪽으로 이제 레디에이터 그릴이 예. 그걸 그 키드니라고 처음에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 키드니가 아니고 잠깐 뭐라고 불러야 되지?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차종을 보다 보면 이제 뭐 이제 몇몇 정말 야 차 잘 나왔다 간만에 네. 예, 멋있다 이런 이제 차종이 나오는데 그런 차들 중에서 이 페이스리프트 저도 왜 하지? 그냥 나오면 안 되나? 예. 그냥 야 3년 됐으니까 페이스리프트 한번 해야지. 예. 아이디어 내봐.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억지로 그 중에서 1번 뭐 이게 제일 괜찮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크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디자이너라는 분들은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든 자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괴랄해지는 그런 디자인을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느 회사든 제대로 한 물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업데이트 버전이 나와야 그 회사가 운영이 되죠. 그 기존 제품들은 좀 진부화되고 예. 새로 뭔가가 나와야 예. 새로 수요가 계속 나온다. 그렇죠. 이건 사실 뭐 100년 전 GM에서부터 이제 나온 네, 맞습니다. 예. 모델인데 아니 그래서 정말 좋아지면 되는데 개선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개악이 되는 게 문제죠. 생각해보면 2010년대 한 중반 한 10년 전 뭐 예. 뭐 코로나 이전 그때까지는 말씀하신 게 이제 사실 맞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차들이 어떻든 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든 뭐 신모델이 나오든 하면 취향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 성능이 좋아지고 예. 뭔가 여러 가지 운전 편의성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그래서 이게 차를 바꾸는 맛이 있겠다 싶었는데 글쎄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BMW 오너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그 예전에 293 바디 BMW 탔었거든요. 안 타보신 차가 없으시군요. 그 차가 그 실키식스라는 말이 나왔던 그 엔진을 달고 있던 그 네네. 차예요. 저는 그때 디자인이 그 비머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딱 세단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만드는 거다. 예,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요즘 비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뒤쪽의 비머가 지금 또 더 높은 느낌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 예. 세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적당히 섞어서 예. 하이브리드 형태로 네네. 이제 세단하고 SUV하고 그 사이쯤 되는 그러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되게 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솔직한 그냥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냥 그 대표적인 예가 6 시리즈 나온 GT 모델이 네네. 그런 모델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딱 그런 컨셉 같은 모델인데 크로스오버라고 이제 뭐 이름은 합니다만 이 뭐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좀 취향이 올드 패션드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는 딱 세단이면 세단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 해치백이면 딱 해치백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사람이라서 예. 뭐 저와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 디자인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자기 한계 아니면 사람들의 취향을 못 쫓아간다 뭐 이런 이제 변화들이 불가피하다 좀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보면은. 보통 그런데 안 그런 브랜드가 하나 있죠. 어떤 포르쉐. 포르쉐 911은 예. 예나 지금이나. 예, 뭐 포르쉐 911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예. 저희 아들놈 맨날 이제 아빠 나 이제 돈 벌면 저거 살 거야. 그래서 그래 제발 좀 사라. 제발 좀. 제발 좀 사라. 아빠도 좀 얻어 타보자. 뭐 맨날 이제 예. 이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참 신기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렉서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세련됨과 뭔가 이 일제차의 특유의 그 내구성 이런 네. 것들이 잘 조화된 정말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렉서스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뭐 일본차 전체의 이제 문제점인 것 같은데 네네네. 한 선생님 보시기에 일본차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세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네.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저는 일본차 디자인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디자인을? 저는 제가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던 차를 오늘 가져왔어요. W124 플랫폼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정말 옛날 감성이 묻어나는 네네. 차를 이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자랑하시는데 네, 자랑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차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러한 도구기도 하고 네. 내 취향을 드러내는 이제 이런 물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들이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어라는 거에 맞춰서 참 정말 다양한 차들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보면은 뭐 크기로 말하면 경차부터 뭐 큰 차까지 뭐 네네. SUV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막상 돈을 줘도 이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엔진 소리들이 다 앵앵거리는 소리로 요즘엔 다 변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터보차저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심지어 F1 봐도 저 어릴 때 보던 F1에서 듣던 그 사운드랑 예. 요즘 그 사운드랑 보면은 전혀 레벨이 다르죠. 다르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엔진도 작아지고 있는 거죠. 네, 다운사이징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옛날처럼 뭐 8기통, 12기통, 12기통, 뭐 예. 자연흡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다 터보로 지금. 심지어 페라리마저 터보를 달았죠. 아 그런가요? 예, 페라리 터보 나왔어요. 지금 자연흡기 대배기랑 엔진 만드는 데는 예, 람보르기니랑 예. 롤스로이스. 나는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돈을 내. 네네. 라고 하는 차종들 빼고 나면은 그렇죠.
다시 자연흡기 차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없나요, 보면은? 일단 환경 규제를 맞출 수가 없고요. 환경 규제를 맞출 수가 없고.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고. 예. 그리고 그걸 맞추게 차량 엔진을 만들려면은 예. 근데 엔진이라는 거는 새 엔진 나오면 단 1마력이라도 예. 출력은 올라가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려면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 환경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엔진이 한번 그것도 만들어지면 사골처럼 이제 우려 먹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 대표적인 기술이 전 터보차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터보차저가 공기를 압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압축을 시키면은 그만큼 연소 효율이 높아지죠. 네. 연소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연료 효율이 높아지고 배기가스는 덜 나온다는 얘기죠. 예. 사실 터보 그러면은 다들 뭐 그래 힘 증진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터보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항공기 에서 이제 먼저 등장했죠. 예, 맞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예전에 이제 그 피스톤 엔진 쓰던 시절에 이제 높은 고고도로 올라가면은 이제 산소가 훨씬 희박해지니까 그런 방법은 이제 더 많은 그 공기를 이제 막 밀어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별도의 터보 기술로 이제 더 집어넣는 데서 나오는데 사실 뭐 그 이야기만 해도 또 한참이죠 보면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철공구에서 풀무에서 공기 집어넣는 게 터보 시스템이 시작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뭐 공기를 더 이제 집어넣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그 터보 시스템에 응용한 것 중에 하나가 미스파이어링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미스파이어링 시스템. 그 이니셜 D란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라네버 3에 기본적으로 장치가 됐던 시스템이에요. 미스파이어링 시스템이란 게 뭐냐면은 그 터보라는 게 부스트 압력으로 배기가스 부스트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기가스 부스트압은 내가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터보렉이라고 그러죠. 예, 터보 그게 생긴 게 터보렉이잖아요. 얘를 없애려면은 계속 발을 밟고 있는 것처럼 속여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기 매니폴드에서 연료를 계속 태워줘야죠. 아, 계속 태워서. 연비는 이제 폭망이군요. 연비는 1km, 2km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딱 한 번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연비를 떠나가지고 시끄러워서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을 때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그리고 시끄럽고. 백파이어가 나와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지금 방금 1kg라고 말씀하신 건 1리터에 거의 뭐 탱크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 정도죠. 예, 보통 우리가 승용차들은 이제 1리터를 집어넣으면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탱크 같은 경우 보면은 몇 미터를 가느냐. 그렇죠. 미터. 그렇죠.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의 그 정도 이제 레벨이군요, 보면은. 뭐 차라는 거는 참 그런 감성인 것 같아요. 어릴 때 동네에서 봤을 때 보면 다 이렇게 각진 차들 위주로 가다가 처음에 이렇게 유선형 차들 뭐 그 당시 이제 대우자동차 르망 같은 예. 같은 거 봤을 때 처음에 되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다시 현대에서 이제 각그랜저 이제 모티브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각진 어떤 차들이 주는 또 그런 것도 참 느껴봤었고 감성이 있죠. 예, 그러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 에스페로 같은 에스페로는 디자인의 혁명이었고요. 예, 대우자동차의 에스페로 같은 걸 보면 이야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날렵한. 근데 물론 이제 클러치는 좁아가지고 시동 꺼먹기 딱 좋은 차여가지고 아시네요. 사실 초반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좀 그런 다양한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막 수많은 옵션이 나오고 내가 고를 수 있는 차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모든 사람 100가지의 다른 차들이 분명히 이제 있는 시대를 살아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더 없어지는 그런 그 단적인 예가 메르세데스와 그 비머의 차이가 극명했어요. 사실 극명했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BMW 비머는 되게 내 취향이 분명하신 분이 타는 차. 예, 그러니까 BMW라는 회사 자체는 차를 많이 팔 생각이 별로 없는 회사. 예, 대신 너 원하는 거를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돈 많이 내. 내가 너를 남자도 만들어 주겠어. 그렇죠. 예, 맞아요. 정말 너 남자지. 그러니까 타야지라고 하는 그런 차이고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고급이란 이런 거지. 너 원하는 고급, 당신들이 원하는 고급들에 우리가 적절히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건데 좋게 말하면 서로가 이제 장점을 서로 이제 베끼다 보니까 이를테면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되게 강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뭐 비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고급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좀 아쉬워요. 결정적으로 그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났던 라인이 E클래스급이랑 S클래스급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친한 형님 중에 한 분이 M760 LI를 타는 분이 계세요. 12기통 6200cc 엔진. 6200cc. 그게 롤스로이스 고스트에 들어가는 엔진이거든요. 똑같은 엔진 들어갔는데 그걸 직접 운전해보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마이바흐를 좀 운전할 일이 있었는데 마이바흐.
차의 느낌이 이게 저거랑 다를 게 뭐지? 다를 게 뭐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차를 타려면 허들이 좀 있어요라는 것들을 되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가격 허들이 아니고 우리 차를 타려면 이런 감성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차는 이런 차예요. 이거 싫으시면 딴 데 가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우리 다 있어요. 우리 이 집 뭐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 다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말씀하신 대표적인 브랜드가 로터스예요. 로터스는 오직 수동기어만 만들고 거기는 에어컨도 없었고 그렇죠. 파워윈도우 없었고 그냥 우리는 차 가볍게 만들어서 우리는 빨리 달리는 차를 만들어줄 거야. 그렇죠. 밟으면 튀어나가는 차. 그 예전에 엘란이 로터스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도 그 엘란 중고차 가끔 이제 뒤져보면은 한번 질러볼까. 그런데 로터스마저 지금은 그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다 좋아지고 사람의 너희들 취향에 맞춰줄게라고 하지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기기묘묘한 막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그게 스마트폰 나오면서 확 줄어들었고 지금 다시 보면 전 세계에서 뭐 대한민국에서 고를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딱 두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뭐 굳이 뭐 사실 뭐 성능으로만 보면은 뭐 저기 중국제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뭐 그렇게 선호되진 않으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세상이 좀 생각과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 말로는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뭔가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선택의 부분도 줄어드는 이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냥 그게 제 생각에는 선택의 폭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늘었다는 얘기가 더 많은 브랜드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많은 브랜드들이 전부 다 같아지고 있어요. 같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A, B, C가 있다면은 A와 B, B와 C 사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내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우리 취향은 이러니까는 우리 취향에 맞추려면 우리 걸 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럭셔리 브랜드하고 이제 대중 브랜드하고 차이가 이제 확실히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 뭐 도요타 이런 차들은 전형적인 그 풀 라인업 뭐 소형 그렇죠. 다 갖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거였고 독일 차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각각 세그먼트를 나눠 가지고 나는 여기, 너는 여기, 그렇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자 개성을 막 꽃피우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다 비슷비슷. 계속 오늘 제가 불평만 이렇게 들어놓는 아니 그러니까 뭐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해지고 옛날에는 뭐 차에 가스터빈도 넣고 로터리도 있었고 로터리는 지금 이제 안 나오죠 보면? 지금 신차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이제 중고로만. 마츠다에서 로터리를 만드는데 로터리는 내구성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뭐 그거는 뭐 악명 높았죠 보면. 그러니까 10만 킬로 타는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10만 킬로마다 엔진 리빌트를 하거나, 엔진을 아예 교체를 하거나, 오버홀을 전체적으로 다 하거나, 엔진 스왑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는. 근데 사실 10만 킬로 타려면 금방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한승희 보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뭐 대한민국이 그 럭셔리 브랜드가 제일 많이 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벤츠 S클래스가 뭐 유럽 전체에서 팔린다. 뭐 그 정도 사이즈고 뭐 중국 다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포르쉐가 세계에서 세 번째가 네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 세 번째. 뭐 중국, 미국 다음이 이제 뭐 한국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고급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보면 과시욕이죠. 과시욕. 흔히 말하는 하차감? 하차감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제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보면 저희 와이프랑 만났을 때 그 당시 이제 2004년에 이제 만났는데 그때 93년식 액센트를 이제 끌고 갔으니까 이거 있죠, 이거. 파워윈도 없는 이거를 이제 끌고 갔었는데 그렇군요. 보면. 근데 그거를 굳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옷 매무새,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돼요. 어떻든 나를 조금 더 돋보이고 싶은.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굉장히 심한 게 가오라는 거 있잖아요. 가오. 거기서 뒤처지면 내가 이 그룹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건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싶었던 게 예전에 그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께 들었던 게 언제 자동차 많이 팔려요 그랬더니 명절 끝난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고향에 한번 갔다 왔으면 거기 이제 동네 친구들 다 모여서 차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그거 딱 보고 나면 야, 쟤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좋은 차를 타? 그러면 왠지 주변에서 이제 나를 더 낮춰보는 것 같으니까 명절 끝나자마자 당장 연락해가지고 평소 아반떼 타시던 분이 나 소나타 아니면 그랜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좀 독특한 거죠 보면. 최 박사님처럼 자기 주관이 확고하시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주관이 확고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다. 네, 뭐 오늘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저는 차는 뭐 그냥 굴러다니는 차지라고 생각하니까 엔진 오일 정도 가는 거 빼고 나면 이제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독일차 중에서 이제 비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중고차 이런 거 보면은 뭐 누유 조심하세요, 뭐 세요, 질질 세요,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차라는 걸 그걸 뭐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비싼 차를 사는데 사람 손이 가고 뭔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게 맞는 건가요 보면? 기본적으로 오일이 샌다는 거는 그 엔진 결함이거나 차체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타시는 분들 보면은 뭐 부싱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맞다. 뭐 그 재미로 타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재미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제 제가 차가 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횡성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최 박사님 같은 경우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내가 이거 왜 이 고생을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 핑계로 횡성 한번 갔다 오는 거지 뭐. 그냥 그걸 즐길 수 있어야 그런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리프트 올려가지고 여기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부품 뭐 주문하고 뭐 옆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꿍짝꿍짝 해가지고 갈고 그거를 즐겨야 이제 그런 게 재밌다. 그걸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토크렌치라는 게 있어요. 토크렌치. 토크렌치 아시죠? 알입니다. 보면은. 토크렌치를 집에 가지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토크렌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환자예요. 그 사람은 차 환자다.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다. 토크렌치는 보통 엔진을 뜰 때 엔진 압을 맞출 때 하거든요. 엔진을 자기가 뜯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차고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뭐 내가 어디 아파트에서 차 띄워놓고 뭐 들어가가지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근데 그 정도 환자들은 보통 카센터 아는 형님들이 계시죠. 그런 환자들이 그냥 환자가 됐겠습니까? 다들 또 그렇게들 또 이제 사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제가 이제 중고차 말고 이제 중고차는 이제 애들도 이제 지겹다 그러니까 신차를 산다 그러면은 뭘 사야 잘 타고 다닐 것 같습니까 보면은? 가정의 평화 원하십니까? 본인의 행복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화죠. GV80. 이제 벌써 몇 년 돼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분명히 이제 내년쯤 되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싸게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싸게 산다. 그거를 권해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삶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일단. 상태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첫 차냐 아니면 세컨카를 샀을 거냐. 그 사람이 운전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만약 이를테면 누가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운전을 잘하진 않는데 근데 난 스피드를 즐기고 싶어. 근데 돈이 많지는 않아. 그런 사람한테는 저는 골프 GTI 같은 차가 꼭 나오거든요. GTI, 아반떼 N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반떼. 그런데 그 차가 저는 골프 GTI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보면은 정말 잘 만든 차고. 근데 그 차 가격이면은 거의 풀옵션에 산타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만약 아기가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가 아직 어려. 차에 짐을 실을 게 많어. 그런 사람한테 골프 GTI 권하면은 욕 먹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특이하다는 게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어느 이제 럭셔리 이제 고급 브랜드 그 대표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게 생각이 나요. 한국에서는 참 독특한 차가 많이 팔린다. 문짝 4개 달린. 우리는 만들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팔린 차가 아닌데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지 않는데 한국 시장에 유달리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니즈가 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니즈에 맞춰서 많이 팔면 되는 그런 거긴 한데 잠깐 저는 좀 약간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락카는 지금도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요.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다. 그건 내가 신청해서 이제 신차를 구입하려면은 대기 시간이 기니까 당장이라도 빨리 사고 싶다. 여러분들 그 우라칸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컬러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독특한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특정 컬러가 되게 이렇게 또 특정 세대 연령층한테 선호되는 또 이런 모습 보면 다 이렇게 또 서로 좋아하는 건 있구나 싶습니다.
아까부터 그 선생님 계속 오늘 제가 좋아할 만한 거를 갖고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구경은 가능하겠습니까? 직접 시승 한번 해보시죠. 오, 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 세단 타령을 했다고 정말 제일 멋있는 세단을 끌고 오신 겁니까? 제 기준에서 제일 멋있는 세단입니다. 예. 야, 이거 벤츠인데. 네. 모델명이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W124란 플랫폼 네임을 쓰는 차고요. 네네. 1995년식. 95년식. 예.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보면 오히려 요즘 차보다도 네. 더 품위가 있고 아까 저기서 쫙 들어오시는데 이야. 제가 생각하는 그 라인이 예. 세단은 이래야 된다 하는 그 라인을 딱 FM대로 맞춘 딱 그런 FM 느낌. 예. 세단은 이래야 된다. 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스탠다드다. 스탠다드. 예. 이게 참 어릴 때 추억도 생각나고. 네. 역시 벤츠다 싶은 여러 가지 면도 있고. 네.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면들도 있고. 네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적당히 각지면서 그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렇게 접힘들이 있는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자동차랑 가장 큰 차이는 앞에 네. 이쪽이 보면은 상당히 잘 정돈되고 과하지 않다? 네.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예, 딱 그런 느낌이 느낌. 들어요. 예. 보면은 요즘 친구들이 보면은 이거 오래된 차 느낌이라고 예. 그럴 텐데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헤드라이트도 아주 볼륨 있게 네. 제대로 잘 들어와 있고 예나 지금이나 뭐 이거야 다들 좋아하시는 예.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단의 가장 큰 차이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전형적인 그 모습이죠 보면은.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차랑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요즘은 세단도 보통 쿠페 라인을 따서 뒷 라인이 스무스하게 떨어지는데 네. 이 시절의 세단들은 딱 가기식에 그렇게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차를 그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는 네네네. 딱 그 라인 그 라인이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라인들은. 요즘 세단을 타시면은 네. 뒷좌석에 앉을 때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아까도 제가 네, 말씀드렸죠. 헤드룸 때문에 스무스하게 떨어지려면은 높이가 낮아야 되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슬로프를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럼 뒷자리 공간을 잡아먹고 그렇죠. 내가 들어가니까 타면 내가 머리가 닿을 것 같은.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내 머리는 충분히 확보되고 내 헤드룸 확보한 내 이후에 뒤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니까는 헤드룸 확보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키가 있는. 네. 야, 진짜 오랜만에 운전 보시죠.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이 키인데요, 예. 보니까. 야, 이거 옛날 추억이 돋는데요. 네. 키로 돌려서 열고 다시 키로 시동 걸고. 맞습니다. 한 선생님. 네. 시동을 딱 걸었는데 말이죠. 네. 이 감성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아날로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네. 모든 게 다 보면은 버튼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이얼들이 네.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야,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놀라워요. 제가 지금 이제 한 선생님보다 키가 작다 보니까 네네. 이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잠깐만 당겨야 되죠? 전동식입니다. 아니 이거 오, 그 동작하는 겁니다. 전동식입니다. 동작하는 건가요, 네, 그걸? 네. 오 그렇네. 이야, 이게 지금 95년식이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 1, 2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죠. 메모리 요즘에 네. 있는. 아니 그 당시 이게 가능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시절에 이런 게 옵션이 있었나 싶게. 그다음에 이제 창문 이거 전동식 파워 윈도우 여기 있죠. 옛날 차들은 맞아요. 가운데 네. 있는 경우들이 네. 많았는데 네 개가 다 있네요. 보면. 네, 뒷좌석까지 파워. 뒷좌석까지. 윈도우. 네. 90년대 같으면은 앞쪽만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죠. 뒷자리는 당연히 이거였죠. 이 핸들이었는데 예. 야, 이 가운데 있는 건 뭐죠, 이건? 사이드 미러. 전동식 사이드 미러입니다. 오, 야. 네네. 오, 야, 신기하다. 야, 이게 에어컨도 지금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데 듀얼존이고요. 듀얼존. 그러니까 네. 운전사 따로, 그다음에 조수석 따로. 예. 야, 그 당시에 가능했구나. 네. 오디오는 순정이고요. 순정이고. 네. 그래서 야, 근데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요즘처럼 숫자 버튼으로 디지털식으로 누르는 딱 게, 되는 게 아니고 네네. 다이얼을 돌려서 온도를 조절. 8도, 22도 되게 직관적이고 빠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그래서 가운데가 속도계 240km까지. 네. 지금 30만 킬로 정도 주행한 네. 그런 차고. 이거 뭐야? 냉각수 온도계가 따로 저렇게 숫자로 네. 나오는군요. 네. 숫자로 나오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그렇죠. 엔진 오일까지. 야. 역시 독일 친구들 같아요, 보면. 근데 이 차를 탔을 때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바퀴랑 아니랑 네. 컬러가 똑같아요. 이거 옵션입니다. 옵션이요? 네. 그러니까 저 외장 컬러가 이 미나의 블루 색깔을 선택하면은 이 색깔의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엔 굉장히 비싼 옵션이었죠. 그러니까 바깥쪽 외부 컬러를 미드나잇 블루로 블루, 하면 예. 내장도 똑같이. 예.
깔맞춤으로. 네. 오. 이 차의 첫 번째 주인이 네. 멸치 액젓과 김치로 굉장히 유명한 그분 있죠. 하 선생님. 하 선생님. 예. 이 차의 첫 번째 오너가... 주인이 하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를 돌고 돌아서 저한테 지금 하 선생님한테까지 지금 왔다. 예. 이야, 이 보면 정말 하나씩 다 눌러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탔을 때 가장 큰 느낌은 바닥에 좀 붙어 있다? 좀 낮죠. 예, 상당히 많이 낮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가, 특히 브레이크가 약간 좀 느리고 예, 무겁습니다. 좀 무겁다라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보면 제가 웬만한 차를 몰았을 때 이렇게 긴장이 안 되는데 이 차는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편하게 타십시오. 예. 그리고 이 핸들 아주 고풍스러운,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요즘에 이런 핸들 없죠. 요즘에는 뭔가 옵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게 이렇게 경쾌한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아주 이제 경쾌한 느낌으로 아주 부드러워요. 언덕길 올라가는데도. 네. 예. 21세기 벌써 20 몇 년이 지난 21세기 타도 뭐 금방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이니까. 실제로 이 차가 굉장히 긴 차예요. 그러니까는 로디우스라는 차 기억나시나요? 예, 로디우스 알죠. 로디우스가 이 플랫폼을 씁니다. 같은 플랫폼이에요. 휠베이스가 같나요? 보면? 예,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실제 운전하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죠.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오래된 차지만 지금 공간이 주는 느낌이라는 게 참 편안하다? 여유로운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유롭다. 예. 그 표현이 좋네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키 큰 독일 친구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엄청난 이 헤드룸이 존재를 하고요. 예. 보면 아버지 차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중형차로 바꾸신 다음에 이 오토 윈도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거 눌러보는 게 참 재밌어가지고 신기했었죠. 예. 여러분들 제가 왜 웃으시는지 모르시죠? 야, 이게 깜빡이를 켜니까 깜빡이 할 때 찰칵 돌아가는 이게 이 릴레이 소리가 정말 옛날 위에 붙었다 떨어졌다는 그 소리죠. 그 감성이 막 나요. 어릴 때 이 소리 참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났는데, 또 아날로그 시대의 극치 이런, 그리고 막 디지털이 막 생겨가지고 차에 이렇게 뭔가 전자장치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 차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거를 아날로그의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불편하게 이게 되게 많이 불편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조차도 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올드카라고 할까요? 옛날 이제 이런 명차 올드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좀 괴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해보니까 느낌이 어떤 그 당시의 감성을 그냥 아련한 느낌이 참 좋네요, 보니까. 매일 탈 차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매일 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집에 차가 몇 대씩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면은. 제가 이 차를 인수했던 그분은 이런 차가 4대 있어요. 이런 올드카가 4대? 네네. 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W124가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왕눈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네네 맞습니다. 그거 한 대 있고 다음에 C클래스란 말이 있기 전에 1세대 C클래스. 1세대 C클래스. 보통 보면 이런 차들은 제일 이제 하실 때 걱정이 난 타고 다니기 좋은데 뭐 얘가 고장나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차 못 타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차를 못 타고요. 그리고 이런 차는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냐면 일반 카센터에서 고칠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차를 살 때는 일반 뭐 N카 이런 데서 사는 차도 아니거든요. 이런 차는. 이건 다 아는 분들끼리, 동호회 회원들끼리 주고받는 차라서 실제로 그 조용필 씨가 타던 차가 있는데 차를 분양받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대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네. 우리 조용필 형님이 타시던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근데 보통 그런 동호회에는 그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차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카센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또 노하우와 그럼요. 또 서로가 또 돕는 재미도 있겠군요. 그게 재미입니다. 나 어디선가 봤어. 예. 그게 재미예요. 네,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와서 지금 달려보고 있는데 제 느낌인가요? 차들이 다 알아서들 좀 비켜주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차가 오면은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차선 바꿀 때 되게 편해요. 굳이 막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차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레일을 타고 다니면 분명히 껴줄 상황인데 길을 쓰고 막 달려 들어오는 차들이 종종 있어요. 많죠.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좀 큰 걸로 바꾸거나 네. 내가 만약에 페라리 이런 걸 타고 다니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예. 오늘 좀 알겠습니다. 엔진 소리 자체가 요즘 엔진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예. 근데 주행 질감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요즘 차에 이렇게 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올드한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맞는데 차 자체의 어떤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럽고, 근데 처음에 조심할 거는 아까 저한테 이제 운전 전에 주의를 주셨는데 브레이크가 처음에 밟을 때 초기 담력이 좀 예, 약하죠. 초기에 조금 늦는다라는 예.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밟으면 밟은 만큼 딱 그렇죠. 맞는데 예. 우리는 습관적으로 조금 밟아도 탁 걸리는 여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드카 이 90년대까지는 차가 정말 기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계에 이제 전자 제품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 딱 감성이 네. 난 기계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요즘 차들은 뭐 시승이라든지 예. 이렇게 타보면 가전 제품 같다라는 가전제품. 예. 딱 그 느낌이죠. 예, 맞습니다. 전자 제품 사이에 엔진이 저기 숨어 있는 네. 예,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건 차구나. 얘네 아버지가 타시던 그 차구나. 예, 예. 그 기어 노브도 딱 잡으면 이 목재잖아요. 보면은 예. 저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요즘에 다 회전식 예. 아니면 이제 컬럼 아니면 여기 이제 패들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게- 손이 심심하잖아요. 보면. 그게 매뉴얼 운전하시던 분들의 특징일 건데 저도 한 손으로 기아봉을 잡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아, 핸들을 두 손을 잡거나 놓고 있을 때는 기어봉을 잡고 운전을 하더라. 예. 그게 예전에 매뉴얼 트랜스미션이 하던 그 느낌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습관이 수동할 있어서. 때는 항상 시내에서는 대부분 손이 여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고속도로나 가야 이제 손이 여기 올라갔고.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참 언감생심. 그 당시에는 이 차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보면은 6,300만 원 정도. 95년에 6,300만 원. 95년 당시 6,300만 원 정도라고 그러면은 당시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들이 그 당시에 한 그 정도 됐던. 그렇죠. 네. 예. 그때 억대를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이제 뭐 압구정동, 압구정동 현대나 예. 그 정도. 몇몇 아주 드문 이제 아파트들이었고, 대부분 뭐 웬만큼 좋은 아파트들도 6, 7천, 8천만 원 뭐 이 정도였으니까 정말 차 한 대 값이 이제 집 한 채 값이. 예. 그 요즘 차처럼 막 이렇게 달린다는 느낌보다는 네.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유담하는 기분으로 운전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컨버터블 네. 같은 차는 이런 대도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타는 차가 아니고 네. 이제 한적한 네, 이제 네. 지방도, 네. 이제 왕편도 1차로 이런 데서 이제 시속 한 5, 10km로 예,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가는 거지 막 빨리 달리려고 그런 차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빨리 달릴 거면은 컨버터블만큼 불편한 차가 어디 있어요. 일단 너무 시끄럽죠. 그렇죠. 네. 시끄럽고 겨울엔 춥고요. 겨울엔 춥고. 예. 참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만 해도 로드스터 예. 정도만 돼도 황공하게 타고 다니던 그럼요. 이 차랑 되게 비슷한 차가 저 오른쪽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차들은 아마 눈금에 지금 속도계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가급적 60km 정도로 달리는 게 경제 속도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라고 예. 세는 것 같아요. 예, 저 어릴 예. 때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은 경제 속도 60km. 그렇죠. 그거 붙어 있었죠.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써 있었는데, 독일 차도 똑같이. 예, 계기판에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차가 앞쪽이 꽤 긴 편인데도, 운전석에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도 이 본네트가 잘 느껴지지 않게 길게 안 느껴져요. 예, 길게 안 느껴집니다. 예. 이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90년대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총집결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네. 와, 진짜 대단했던 나라였구나. 그 시절에 어마어마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 따라서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에 독일 차들 보고 있으면 너무 이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구가 뿜뿜하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옛날엔 안 그랬냐? 뭐 옛날에도 어차피 돈을 벌려고 다 차 만드는 거지만, 예전에는 뭔가 그래도 좋은 차라는 것들, 네. 남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뭔가를 좀 내가 집어넣어서 네네. 구현해 보겠다라는 엔지니어들의 자존심,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공감되는 표현인데,
엔지니어의 자존심 또는 엔지니어의 기계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꼭 구현을 하고야 말 거야. 네. 그때 그 시절에 그 BMW 엔진 그 CK6라는 말이 6기통 3000cc 엔진에서 나왔잖아요. 가속하다 보면은 정말 부드럽게 가속이 돼요. 쑥 넘어가. 요즘 전기차 가속하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드럽게. 예. 근데 그 시절에 연료도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을 텐데. 그렇죠. 그 예. 당시면 막 유연 막 섞여 있고. 섞였을 텐데. 예. 그럼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술력이 좋았으면 이해 가능할까 그런 느낌이었죠.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네, 무엇보다도 이 차체 높이가 주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아닐 텐데 네. 그 높이 차이가 이렇게 바라보이는 풍경 정말 많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다 세단이지만 높아 보여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차체는 낮은데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차가 아까 이 헤드룸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A 필러 같은 경우도 네. 되게 이렇게 생각보다는 되게 가늘고 네네. 그 다음에 각이 져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왜곡되는 거 없이 시야를 잘 확보해 준다. 네. 사실 뭐 성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건 요즘 차들이 좋은데 저는 이제 올드카 타시는 분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보면 유지 관리도 힘들고 그렇다고 저거를 뭐 중고차로 팔 때 돈 벌려고 저렇게 잘 관리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곤 했는데 그 시대의 감성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친구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필름 카메라 네. 이런 거 이제 들고 다니려고 하고 아날로그 감성의 끝판왕은 차겠구나. 이제 시속 90km 이제 넘어가서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엔진이 이제 힘을 내볼까라는 예. 느낌. 이제 토크를 좀 내볼까 하는 그런 느낌이 네, 있죠. 제가 지금 꽉꽉 밟질 않아가지고 예. 그런데 반응 속도는 아주 좋네요 보니까. 나름 자연흡기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웽거리는 소리가 없어서 좋아요. 요즘에 터보 차저 달린 차들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던 세단 그래 이런 느낌이야. 나는 참 이 차를 와이프랑 애들한테 한번 태워주고 내가 말하는 세단은 이런 거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아들한테는 아마 이빨도 안 먹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역시 누가 뭐래도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최첨단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 전까지는 없는 그게 좋아 보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90년대 차인가요? 예, 95년도로 하셨죠? 예, 95년식입니다. 엄청 오래됐는데도 뒤에 앉아있을 때 승차감도 좋고 저희 엄마 차랑 피디님 운전하세요? 저는 면허가 있는데 네. 범퍼카만 운전. 범퍼카만 운전할 수 있는. 아마 피디님도 운전해보면 그런 감성을 느끼실 텐데 분명히 무생물이에요. 차고 기계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떠나보낼 순간이 생겨요. 뭐 중고차로 판매를 하던 아니면 폐차로 보내든. 근데 그래도 중고로 판매할 때는 좀 덜한데 폐차장으로 보낼 때는 되게 울컥해요. 추억 이런 게 다 담겨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폐차장에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차를 몰고 가면은 그래도 좀 기분이 덜해요. 근데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퀴가 축 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되게 묘해요. 꼭 살아있는 뭔가를 떠나보내는. 네. 저는 그거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었는데요. 차를 팔아도 될 컨디션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 차를 폐차를 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그 차를 정말 아끼고 되게 잘 관리를 하던 차였는데 네. 근데 연식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차가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뭐 러시아 같은 데 팔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차였거든요. 근데 이 차를 다른 사람이 인수했을 때 제가 신경 쓴 만큼 신경을 못 쓴다는 건 알지만은 근데 그 차를 얼마에 사서 어떻게 타고 다닐지가 눈에 보이다 보니까는 이 차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그냥 보내주겠어. 나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타고 다니던 차를 그런 대접을 받게 하고 싶지가 않다. 네. 한 생각에 그냥 제가 폐차장으로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면은. 예.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냥 예. 만약에 이 차가 내 차라면 내가 뭘 해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몇 개 들었는데 꽃피는 봄날 한적한 어디 큰 뭐 명소는 아니지만 그런 곳을 여유롭게 달려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차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뭔가 그래도 조금은 차의 도장을 그래도 그 멋있는 느낌을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좋겠다라는 예,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정말 30년을 버틴 노장이지만 할 수 있죠. 예, 그래도 이제 자동 세차 뭐 기타 등등 해서 이제 난 광택이 완전 없어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런 생각할 줄 몰랐어요. 길거리가 좀 덜 막힐 평일날 네. 정도에 파도 휴가 낸 다음에 혼자 나의 시간을 갖고 싶다. 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뭐 파주 정도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서 그냥 슬슬 산책하고 그럴 정도 쓰면 정말 좋죠. 모르겠어요. 저는 딱 이 차를 아까 처음에 몰고 속도를 좀 내보니까 늦봄 네. 정도 이제 꽃들이 이제 막 이제 다 피어가고 이제 더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는 라일락 필 때. 그렇죠. 라일락 정도 필 때 유유자적 이 차를 몰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렇게 차라는 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각 여러 나라들의 이제 흥망성쇠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독일도 보면 이 차가 만들어졌던 95년? 예, 95년부터 이제 보면 몇 년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렇죠. 90년대 후반, 99년, 뭐 2000년 이때 되면은 이제 크라이슬러에 넘어가기도 하고 됐었지. 뭐 독일은 뭐 유럽의 돼지다, 뭐 유럽의 병자다, 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짠 하고 떨쳐일어나가지고 막 그래 역시 독일이지라고 했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좀 보면 어려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다 사이클이 이제 있고 그 사이클을 잘 넘어가면 이제 또 다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우려할 필요 없겠죠? 당장 지금이 좀 안 좋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회사든 뭐든 조직이든 이게 일정 수준이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하신 뜻이 어떤 뜻인지 알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이를테면 뭐 아르헨티나처럼 되진 않을 것 같다. 스페인처럼 되진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이 그 꼴을 못 보죠. 예. 그 꼴을 못 보죠. 대한민국은 뭐 제가 농담처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을 갈아넣을 준비가 돼 있고 사람들이 갈려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갈려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든지 딱 필요해 그러면 또 합니다. 꾸역꾸역 보면은 90년대 중반에 제가 이 벤츠 클래스 가끔 길에서 서울에 모 동네에 가면 이제 종종 볼 수 있었죠. 보면은 우와라는 소리가 나오던 그 시절부터 30년 그래도 이제는 보면 그에 걸맞는 그에 못지않은 참 많이 바뀌었구나. 크라이슬러는 없어졌고 앞으로 살아남을 자동차 회사 5개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가 들어가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 세계 판매량 그러니까 생산 대수로 따지면 이제 넘버 3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회사인데 마음이 되게 여유로워지네요. 이 꽉 막힌 도로와는 달리 그냥 편안하게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기아가 몰렸을 때 내부 매칭이 됐을 때 차가 쑥 미끄러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느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에서 절대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약간의 진동이라고 해야 될까? 뭐 충격이 있지만은 그게 쑥 풀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이제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간 다음에 2단에서 RPM을 이제 한 4,500까지 확 올리고 그때 3단 연속으로 4단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탁 튀어나가는 그쵸. 그 느낌을 참 좋아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낡은 차지만 뭔가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올라갈 때 달릴 수 있으면 참 그걸 즐겼어요 보면은. 1시간 정도의 짧은 주행이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자꾸 궁금해질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또 무슨 차가 있을까? 다음에 964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제가 옆에서 볼 때도 되게 저도 지금 기분이 좋은 게 최 박사님이 처음에 차 타실 때와 지금이 표정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런가요? 달라지셨어요. 지금이 좀 많이 더 편해지신 것 같아요. 즐거워요. 되게 좋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차가 요즘 차처럼 정말 이렇게 뭐 시트나 뭐나 이렇게 보면 착 달라붙는 그런 건 이제 아닌데 그 나름대로도 그 감성 특히나 추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참 특히나 이렇게 90년대 중반에도 있던 건물을 딱 앞에 보고 있으면 순간 타임오프한 아쉽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즐거웠고 약간 아련한 옛날 추억여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표준형 별로 그렇게 삭막한 건 아니네.
선생님, 선생님 덕택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재미, 네. 즐거움 뭐 이런 걸 하나 안 것 같습니다. 보면 앞으로 길 다니면서 이렇게 올드카 네. 보면 저분은 인생의 풍류를 즐기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재밌는 게 이걸로 끝인가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럴 거면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겠죠. 세상은 넓고 놀 것 많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최 박사의 즐거운 모습 오래간만에 보셨을 텐데 앞으로 종종 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약속드리면 제가 꼭 언젠가 한 번은 최 박사님의 눈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눈물을 볼 때까지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